안녕하세요, 박승준 세무사입니다. 저는 세무 상담을 하면서 다양한 사업자분들을 만나는데요.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가끔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사업을 처음 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이미 오래 해오셨던 분들도 저는 말씀하신 건 잘 모르겠고 그런 건 세무사가 알아서 해주는 거 아닌가요? 라는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인데요. 절세를 원하신다면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물론 대표님이 세무사처럼 세법을 전부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기본 개념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사업은 정작 대표님이 직접 하시는 거고 세무사들은 그 내용을 자료로 정리해서 신고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대표님이 도대체 어떤 내용을 알아둬야 될까요? 세금을 절세하는 방법은 다양하겠지만 그 중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비용 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비용 처리를 사업하면서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막상 상담을 해보면 개념을 정확히 아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용 처리에 대한 내용을 다루면서 여러분들께 비용 처리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심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하면 돈을 벌기도 하지만 인건비나 원재료 그리고 임대료 같이 다양한 비용들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세무서 입장으로 잠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업자가 저 비용을 이만큼 썼습니다 라고 신고를 했는데 증빙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비용을 바로 인정해 줄 수가 있을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법에서는 이런 자료가 있으면 믿어주겠다 하는 증거들을 정해뒀는데 이걸 어려운 말로 적격 증빙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용어가 나오니까 되게 막 거창하게 들리는데 쉽게 말해서 비용을 썼으면 이거 3개 중에 하나는 받으라는 겁니다. 하나씩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금 계산서입니다. 주로 사업자에게 비용을 지출했을 때 상대방 사업자가 발급해주는 자료입니다. 요새는 대부분 전자로 발급하기 때문에 종이 계산서처럼 실물을 볼 일은 거의 없습니다. 다음은 신용카드 매출 전표입니다. 이건 매출 전표라고 하니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사업용 카드로 결제를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전에는 영수증을 일일이 모아서 제출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전산이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카드 사용 내역으로 관리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마지막은 현금 영수증입니다. 현금으로 지출했을 때 사업자 번호로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비용을 썼다면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결제, 현금 영수증 반드시 챙겨야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일반적인 경비는 이렇게 지출하면 되고 또 사업자가 쓰는 비용 중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인건비가 있습니다. 요새는 인건비가 더 오르고 있죠. 인건비는 방금 말씀드린 세금 계산서나 카드 전표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는 게 아닙니다. 직원에게 급여를 줬다면 그 금액에 맞게 세무서에 신고가 들어가야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인건비 신고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되냐까지 다루게 되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구체적인 건 다음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증빙도 잘 챙겼고 인건비까지 신고를 다 했다면 기초적인 준비는 끝난 겁니다. 그럼 이게 실제로 어떻게 절세로 이어질까요? 먼저 부가가치세입니다. 사업하면서 비용을 지출하면 그 금액에 보통 10%의 부가가치세가 붙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 비용으로 1,100만 원을 썼다면 그 안에는 부가가치세 100만 원이 들어 있습니다. 이때 아까 전에 말씀드린 비용 3가지 중에 하나를 잘 받아두면 그 100만 원은 공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내 매출에 대한 부가세가 300만 원이라면 매입하면서 부담한 부가세 100만 원을 빼고 실제로는 200만 원만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매입 증빙이 잘 갖춰지면 갖춰질수록 부가가치세 부담은 줄어들게 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될 점이 2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부가가치세는 매입 자료가 없으면 절대로 공제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 왜 현금으로 하면 좀 싸게 해드리겠습니다 하는 말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눈앞에서 조금 아끼는 것 같아도 나중에 부가세 공제도 못 받고 비용 처리도 못하게 되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 인건비에는 부가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많이 쓴다고 해서 부가세가 줄어드는 개념은 아닙니다. 이 2가지는 많이들 헷갈려하는 부분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소득세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쉽게 말해서 매출 전체가 아니라 남은 순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데요. 예를 들어서 매출이 1억이고 비용을 쓴 지출이 8천만 원이라고 하면 남는 돈은 2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세금도 1억 전체가 아니라 순이익인 2천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증빙을 잘 받고 인건비 신고를 잘 해서 비용 처리를 할수록 당연히 종합소득세도 줄어들게 됩니다. 여기서 부가세와는 조금은 다른 점이 있는데요. 부득이하게 지출은 했는데 인건비 신고를 안 했거나 자료를 못 받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부가세는 절대 공제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도 실제 지출이 확인이 되면은 비용 처리 자체는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증빙이 없으니까 그에 따라 벌금 성격으로 가산세는 나올 수가 있는데요. 가산세 문제는 비용 처리가 아예 안 되는 문제와는 별개로 다른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사업자의 비용 처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절세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첫 번째로 뭐 특별한 세액 공제나 세액 감면 이런 걸 생각하시는데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비용 처리를 잘 받는 겁니다. 증빙을 잘 챙기고 인건비 신고도 하고 기본 구조를 이해하고 있어야 그 다음에 절세 전략들도 제대로 효과가 나게 됩니다. 사업과 관련된 상담이 필요하시면 댓글에 남겨둔 링크로 문의 주시면 되고, 영상을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